안녕하세요. 다원영어 강사 장정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휘문중 영어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 수업이 어떤 특징이 있고 휘문중 영어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휘문중 영어 내신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휘문중 최상위권에 이유 있는 선택이죠. 2021년, 2022년 전교 1등 배출한 수업입니다. 특히 2021년도 1학기 중간고사 중3이었고요.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중2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평균 60점대 중후반 정도였는데요. 난이도 최상인 시험이었고 그 시험 때 고득점자가 다수 배출이 되면서 그때 학생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월 2일 날 개학을 하면서 제가 중2, 중3 학생들에게 영어 교사가 누가 들어오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들어오더라고요. 중2도 두 분이시고 그다음에 중3도 두 분이신데 각각의 교사들이 각 단원을 독자적으로 수업하십니다. 그래서 단원별 통합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각 선생님이 자기가 수업하신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독자적으로 내실 겁니다. 올해 휘문중 2학년이 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휘문중이 영어 스타일이 어떤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휘문은 수업 시간에 강조된 내용이 출제됩니다. 보통 일반 학교들은 학습지가 많은데요. 학습지 출제보다는 수업 시간 내에 PPT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그 PPT 외에 필기가 있는데요. 그 필기 부분에서 시험이 출제됩니다. 휘문준 학교 수업에서 중요한 것을 세 가지 뽑아봤어요. 첫 번째 PPT, 두 번째 학습지, 세 번째 필기인데요. PPT를 주시는 쌤들이 계세요. 그래서 PPT 안에는 영영풀이가 있고요. 각종 단어가 있는데 각종 단어가 동의어도 많고 반의어도 많고 유의어도 많아요. 단어가 있고요. 영영풀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표로 정리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온 단어를 그냥 목록처럼 실어놓은 형태예요. 그거 외에도 교과서 관련 문법 내용, 그 다음에 이외에 추가 문법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지 같은 경우는 PPT나 아니면 필기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관련된 간단한 학습지가 배부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선생님께서 EBS라든지 기타 자료를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필기입니다. 필기가 그대로 출제됩니다. 교과서에 적는 내용들이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래요. 어떤 선생님 수업은 자면 안 되고 어떤 선생님 수업은 자도 돼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주무시지 말아야 됩니다. 자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구글 클래스룸 상시 확인 후 중요한 자료들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휘문중만의 특징이 뭐냐면 단어나 수거가 유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본문을 외울 때 본문을 외우면서 그 어떤 표현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내용의 다른 단어들을 많이 외워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다 적어주셔요. 다 적어주시고 5개면 5개, 10개면 10개 다 적어주시는데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고요. 어법성 판단이라든지 내용 일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휘문중 영어 문법은 1객관식 5문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문법이 시험에 나올 때 한 과당 주요 문법이 2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관계대명사라면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휘문은 관계대명사도 나오고 접속사도 나오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모든 문법 사항이 선택지에 하나하나 다른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완료도 공부하셔야 되고 슈드도 공부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어법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휘문은 대화문을 자세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원어민 강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원어민 강사가 이제 없어진 이후로 대화문을 이제 각 교사들이 아주 자세히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과에 중요한 대화문은 4개에서 5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교과서 본문 뒤에 있는 활동에 있는 작은 대화문이나 아니면 스크립트에서도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단어라든지 어법성, 회화적 표현을 모두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수업 시간에 다룬 부분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년 2022학년도 시험 범위 그리고 난이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시험 범위입니다. 중2인데요. 중2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많았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1, 2, 3, 4 SL1, 그 다음에 추가 지문이 좀 어렵고요. 2학기 중간에도 5, 6, 8과 그 다음에 기말에도 7과 SL2에 추가 지문이 들어가는 등 인근 학교의 두과보다 훨씬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중3 같은 경우는 2과씩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요.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는 5, 6과가 나갔었고 2022학년도에는 7, 8과가 나갔습니다. 중3 같은 경우는 추가 지문이 없었고요. 그래서 중2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기말고사 추가 지문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때 어휘도 어려웠습니다. 작년 휘문중 영어 난이도를 제 임의대로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2학년과 3학년이 좀 다릅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 학습량이 많았어요. 4, 5, 4, 5 굉장히 많았잖아요. 학습량은 많았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좀 쉬웠다가 점점 올라가는 양상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1학기 중간이 쉬웠는데 첫 시험이었기도 했고 범위도 많았기 때문에 이때는 시험이 쉬운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아, 그때는 시험이 쉬웠었구나 라고 많이 깨닫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중3 같은 경우는 중2에 비해서 난이도도 무난했고 학습량도 무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3들은 중2에 비해서 좀 무난하고 수월하게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올해 휘문중 예상 시험 범위인데요. 중3 같은 경우는 벌써 확정이 됐죠. 중3은 이번에 정말 각오들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개정 교과서 이후로 처음으로 범위가 3가로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1, 2, 3, 4과였는데 1, 2, 4, 3, 6, 7. 2학기 기말에 시험 한 번 보잖아요. 5과랑 SL1, SL2가 들어갑니다. 추가 지문은 따로 나오지 않을 예정이고요. 중2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난할 예정입니다. 2과씩 들어갈 것 같은데 추가 지문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추가 지문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휘문 2학년 출제 경향을 예측해 보자면 2학년은 19년도에 교과서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무난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제가 아까 3월 2일에 개학을 하면서 담당 영어 교사를 물어봤다고 했는데요. 교사만 들어도 대충 스타일이 어떨지 알고 있기 때문에 2학년들 같은 경우엔 요번에 괜찮지 않을까, 나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하지만 교과서가 쉬운 만큼 분명히 독해 지문은, 추가 지문은 단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 수준의 어떤 새로운 독해 지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휘문 3학년 친구들, 작년부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3학년 친구들은 20년 교과서 개정 이후에 가장 험난한 전개가 예상됩니다. 사실 중3 자체는 시험 범위가 2가씩 들어가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처음 3개의 단원 범위로 학습량 자체가 부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특징상 고등어법, 그 다음에 내신까지 대비하는 까다로운 문법이나 어휘가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휘문의 어떤 경향과 학교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 수업, 제 휘문 대비 스타일이 어떤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력별 1대1 솔루션, 그다음에 휘문 최적화 조력 100점 프린트라고 하고요.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원영어 내신은 주 1회 3시간짜리 수업이에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가 따로 없이 오는 특강 개념이기 때문에 전교 1등 최상위권부터 영어를 거의 하지 않았던, 영어를 많이 쉬웠던 친구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오거든요. 첫날부터 제가 이제 학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실력과 목표를 빠르게 파악한 후에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물론 큰 목표는 같아요. 시험을 잘 보는 거, 100점 맞는 거, A 맞는 거. 이게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학습 난이도, 과제량, 암기량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본문 암기부터 그다음에 100점 프린트 암기까지, 고득점을 위한 킬러 문항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학생들에 맞춰서 다 제시할 겁니다. 개별 Q&A 문자 카톡인데요. 사실 제가 바쁜 와중에 이제 사실 부모님들과 문자를 많이 하거나 전화를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의 질문과 어떤 Q&A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에 뭐 새벽 2시, 3시까지 뭐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날 답을 못했다면 다음날 일어나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자료 이름이 100점 프린트입니다. 휘문 100점 프린트인데요. 휘문 영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 100점 프린트 표지가 있는데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한테 온 친구들도 아마 이 프린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제 얼굴이 들어갔었는데 제가 살짝 민망해서 얼굴은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 프린트가 뭐냐면 3주차, 저희가 4번 수업을 하잖아요. 3주차와 4주차의 배부가 되는 핸드아웃이에요. 이 안에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이 외울 수 있게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해요. 수업 시간에 어려운 내용들 설명하면서 같이 쓰면서 말로 외우는 그런 프린트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내신 학원을 다니면 암기장이라고 해서 한쪽에는 한글, 한쪽엔 영문 몇백 개씩 적혀 있어서 다 외우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너무 힘들잖아요. 본문도 외워야 되고 대화문도 외워야 되는데 학교 문장까지 따로 외우기가 힘드니까 제가 힘든 암기를 그나마 덜 지루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외워주기 위해서 이 프린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안에 교사 각각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프린트를 가지고 3주차, 4주차 직전 보강까지 잘 보시면 되고요. 모든 대비를 4주차까지 완료하게끔 제가 계획을 짜놓습니다. 이 안에 영영풀이도 많은데 영영풀이도 교사별로 따로따로 들어가 있고요. 나올 만한 것, 시험에 나올 만한 예상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징이요. 미친 듯한 꼼꼼함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인정해줬어요. 꼼꼼하다고. 시험 관련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집요하게 학습하고 복습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꼼꼼한 성향도 있겠지만 학생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 꼼꼼하게 함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하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교사별 특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으면서 학습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뭐 찍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수업에 왔을 때 복사를 해주거나 실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 보강, 시험 전날 파이널 적중률이 최강인데요. 제가 찍어주는 거 족족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한번 보여드릴 거기도 하고요. 제가 파이널 날 이렇게 영어 점검할 수 있는 표를 드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 직보가 끝나고 나서 자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칸을 드리고요. 본인이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보통 영어 보는 날 과학 보잖아요. 그래서 과학 직보까지 갔다 와서 영어를 훑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게끔 하는 게 제 어떤 목표입니다. 물론 휘문중 기출문제가 시기마다 학교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또 의미가 다를 거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개의 기출문제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시험에서 대화문을 변형한 영작 시험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대화문은 본문 앞쪽에 있는 조금 다소 긴 대화문인데요. 대화문이 있고 밑에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PPT에 요약문을 주셨어요. 요약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서 이 부분은 수동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100점 프린트인데요. 100점 프린트에 must be taken 하고 without being eaten 이 부분을 제가 빈칸을 해갖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라고 찝어줬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너무너무 소름이 돋게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제가 문제를 찝는 방식이 얼마나 꼼꼼한지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매년 나오는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자료를 다 놓고서 하나하나 보면서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다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심하게 문제를 찝어내는 능력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영영풀이 신유형입니다. 크로스워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 중2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이 10점을 풀이에 좀 소위 꽂히셨어요. 그래서 매번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스워드를 할 때 여기 크로스워드고 뒤에 보시면 영영풀이가 나오고 있어요. 영영풀이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밑에다가 쓰는 건데 큰 사람이 되자 힘은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신유형입니다. 공통 단어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된 문제였고요. A는 다 맞았어요. 근데 B를 많이들 틀렸었거든요. B를 보시면 알겠지만 character이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휘문 어법성 판단은 인근 대치동 영어 시험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택지 하나하나가 다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동태가 전범위가 나왔어요. 수동태가 뭐 3형식도 있고 4형식도 있고 5형식도 있고 시제별 수동태, 바이 이외의 전치사, 수동태 시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동태 전범위를 저희가 추가 프린트를 받아서 공부를 시켰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왠지 안 나올 법한 것들이 다 출제가 됐었거든요. 선택지 보시면 1번에 명령문 수동태 나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수동태 시제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은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보통 자기 학년에서 1학년 정도, 1년 정도를 선행을 하셔야 휘문 내신에서 어느 정도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유명한 문제입니다. 2020년, 2021년 두 해 걸쳐서 나온 문제인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했어요. 2020년엔 쉬웠어요. 이때는 코로나였고 시험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낸 거거든요. be proud of라는 수거를 이용해서 서술형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이거는 다 맞은 문제죠. 그런데 2021학년도에는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면 be proud of라는 수거를 변형해서 take pride in으로 변형을 한 데다가 거기다가 동명사의 시제까지 having been, 완료 동명사까지 넣어서 서술형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들 틀렸고 배점도 크죠.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2023학년도에 3학년에도 한번 다시 이 관련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휘문 기출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번 올해 제 수업 시간표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월반, 화반이 있고요. 중3 금토반이 있는데 금토반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대기로 받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같이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데려가 볼 테니까 한번 학원의 데스크에 연락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휘문반 같은 경우는 월화 금토가 같기 때문에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업이 주 1회 3시간인데요. 그 외에 암기 테스트를 보는 어떤 확인 테스트 시간이 있어요. 확인 테스트는 당일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날 피해서 다른 날로 잡아도 되는데 저희가 상황에 맞게 지정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 시간에 맞게 오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시간 변동하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학습에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강을 하면은 시간표라든지 어떻게 확인 테스트 진행할지를 학생들에게 잘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휘문방 같은 경우는 제가 곧 밴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2들, 저랑 처음 만나는 친구들, 저와 함께 중2부터 차근차근 힘은중 내신 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3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했었으니까 올해도 한번 힘내서, 범위가 많겠지만 힘내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봅시다. 힘은중 내신은 정원쌤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